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 정부가 19일 오전 강요회의를 통해 2020년 외교청서를 확정했습니다. 일본 정부 공식 문서인 2020년 외교청서에 한국은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을 3년 만에 다시 사용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단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뜻을 담은 것으로 보이지만 독도 영유권을 포함해 수출 규제 등 문제에서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지난 2017년 한국에 대해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국가라고 기소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서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서는 이런 표현이 사라졌는데요. 3년 만에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이 다시 들어간 것은 현재 얼어붙은 양국 관계를 조금씩 개선해 가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을 한국에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인 지소미아 종료 입장을 표명했던 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 점, 독도 주변 수역에서의 한국 해군 조사선의 항행,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관련 한국 측의 비건설적인 문제 제기 등을 들며 한국 측에 따른 부정적인 움직임을 멈추지 않고 있다. 한일 관계는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기술했습니다. 양국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19일 서명 가기에 보고한 2020년판 외교청서에 독도에 관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고, 이어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썼습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되 불법 점거 상태라는 주장까지는 나가지 않았었는데 2018년부터 불법 점거라는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도 지난 2015년 한일 합의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외교청서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도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이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게재했습니다. 또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국제법 위반 상황 시정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명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며 따라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지난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한국이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19일 대변인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 양국 관계가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최근 오는 7월로 1년이 되는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일본 정부가 이달 안에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다양한 수준에서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제 강제동원 배상 판결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현금화가 집행되면 한일 관계가 다시 경량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외교청서 발표를 계기로 코로나19 사태로 수면 아래에 있던 한일 관계의 각종 현안들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CCTV였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